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조동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업 적용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관련된 어떤 기술들,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목차는 VR, AR 기술 소개, 그다음에 산업 적용형 VR, AR 관련된 어떤 기술에 대한 그 카테고리와 기술에 대한 상세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소개 드리는 거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산업 현장에서 원가 절감, 그리고 생산 기간 단축, 그리고 안전 교육 등등과 같이 그 많은 부분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적용형의 어떤 R&D라든지 실무 밀착형의 전문 인력 교육 등이 많은 부분 산업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격 공장을 모니터링하는 거라든지 생산 라인에 대한 어떤 협업 관계 구축, 생산 라인의 공정 상전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중대 재해 사전 교육이라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 산업 현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이 특히 IT와 관련된 기술들이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사례로 용접을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VR, AR 등을 이용해서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실제와 같은 어떤 훈련 상황을 그대로 구현을 한 뒤에 가상의 어떤 그 딥러닝을 통한 데이터 학습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현업의 그 인력들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현재 그 상용화가 되었고, 많은 부분 그 어떤 현업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용접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산업 훈련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선박 도장의 어떤 훈련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기중기 크레인과 같은 어떤 훈련 시스템들이 상용화돼서 현장에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떤 영상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특히 조선과 관련된 그 shipbuilding에 관련된 심야드의 어떤 조선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접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 선박의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인데, 그 페인트 칠하는 작업이 이제 선박 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그 이 선박 도장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 실제 그 교육원에서 수행을 하는 그 방법들은 선박 페인트를 한번 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페인트의 두께를 측정하고 두께를 균등하게 잘 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페인트의 두께를 계속 도막 두께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한 뒤에 그 페인트에 균등하게 잘 칠했는지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선박 페인트를 벗겨내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루 한 번 훈련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었는데, 이러한 어떤 VR 가상현실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이제 훈련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와 같은 어떤 훈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훈련과 동일해야 되니까 실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돌려서 실제 어떤 그 훈련과 동일한, 최소한 95% 이상 동일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VR, AR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산업에 요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작년에 그 메타버스 어떤 교육, 그다음 메타버스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는
그 VR, AR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는 1992년도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 소설에서 뭐 처음에 용어가 나왔었고요. 두 용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그 다음에 유니버스의 합성어고요. 그래서 초월된 현실을 반영한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뭐 한 번쯤은 다 한번 보신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 공간, 그 다음에 아바타를 통한 경제활동, 이 경제활동이란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어떤 세계 속에서 아바타를 자신의 또 다른 분신으로 인식하고 고가의 가상 아이템을 뭐 거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제 경제 활동 이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R, AR 기술적으로는 VR, AR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뭐 처음부터 작년부터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어떤 린든이라는 분이 이제 린든 랩을 만들어서 어떤 세컨드 라이프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어떤 이미지와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가 접속을 해서 뭐 가상의 어떤 클래스룸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린든 달러를 통해서 실제 그 가상화폐를 통한 어떤 거래도 수행할 수 있도록 뭐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20년 전부터 어떤 구현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선구적인 어떤 뭐 연구와 기술 개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왼쪽은 이제 세컨드 라이프의 그 결과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스타크래프트 이미지인데 그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딱히 뭐 미션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SNS 서비스와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아바타 접속하고 뭐 딱히 미션이 없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고 뭐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시스템은 단기간 내에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를 통해서 무언가 빠르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스타크래프트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의 그 세컨드 라이프 같은 시스템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상용화되기는 뭐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이미지처럼 뭐 최근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 가상의 어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뭐 특히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블록스라는 이 뭐 플랫폼, 게임 플랫폼이 될 텐데 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2006년도부터 출시가 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뭐 가입을 해서 월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이고요. 하루 접속자가 이제 4천만 명. 그리고 2021년도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큰 가치로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어떤 그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그다음에 Hey everyone. 지금 We are 보시는 live 영상은 in virtual 이제 reality. Yes, I think the first place 마크 that we want to go 주커버그죠. today is 마크 Puerto 주커버그를 Rico. 아바타로 Go 만들어서 quickly teleport there. 상호작용하고 있는 Alright. 모습이라고 보시면 So 되겠습니다. now we are 그래서 in 그 Puerto 같은 Rico. 어떤 페이스북에 And 레이첼이라는 동료와 함께 and 그 백그라운드에 you can 있는 kind of get a 푸에르토리코를 sense 캡처를 of 해서 what is we're on 같이 a 이제 bridge here. 상호작용하는 It's 뭐 flooded. SNS 서비스. 그래서 Uh, 그 페이스북 같은 you can 경우에 get a sense of some 회사 of the 이름도 메타로 the 바꿨습니다. damage here 메타로 바꿨고 그래서
차세대 that 어떤 Hurricane 그 SNS 서비스에 that the 이러한 hurricanes have 어떤 done. 메타버스 And, 서비스를 탑재를 하기 위한 I mean, 어떤 this is one of the things 노력들을 that's really magical 수행을 하고 about virtual 있다라고 reality 보시면 is 되겠습니다. you can get the feeling that you're really in a 지금 place, 왼쪽에 right? I 있는 mean, 이 I probably 가상의 should have mentioned this before, 캐릭터가 but Rachel and I actually 마크 주커버그 aren't even, I think, in 를 the 이제 same building 캡처해서 in the 실시간으로 physical world. 캡처해서 Exactly. 동작을 But 보여주는 I mean, different place. we're here. I mean, it 보시면 feels like we're in the same place and we're making eye Yeah, contact. but We're talking to each we other. can high five. Yeah, there if you we go, wanted high five. to, and 그래서 차세대 SNS 서비스 자체가 어떤 VR, 뭐 AR과 같은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고 지금 뭐 트렌드적인 어떤 추세로 봤을 때 애플이라는 어떤 글로벌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었고요. 이 투자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비전 프로라는 어떤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 헤드셋이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체험할 수 있는 헤드셋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뭐 그 시스템 자체가 뭐 향후에는 많은 부분 일반인들한테 도입이 돼서 뭐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많은 뭐 VR, AR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The Future of Office의 하나의 이미지고요. 1998년도에 컨셉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UN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미국의 UNC,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캐롤라이나 대학이고요. 그다음 NTU 여기는 난양공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학교죠, 대학이죠. ETH는 유럽에 있는 대학인데 이 아시아, 미국, 그다음에 유럽 세 개를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마치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The Future of Office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그 결과들이 기술력이 축적이 돼서 뭐 최근에 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포테이션 Hi, today we're going to show you an exciting 개발을 new technology that 했고 could fundamentally 곧 change the way that 상용화를 people will 지금 communicate in the 앞두고 있는 future. 상황이라고 보시면 Imagine 되겠습니다. being able to virtually teleport 그래서 from 지금 one space to 보시는 another in 그 real time. 영상에 보시면 Hey, Sergio. 어, How 멀티플한 does it feel like to 다수의 be 카메라가 holoported? 있고요. 이 It feels 카메라를 great to be 통해서 teleported. 왼쪽에 So if 있는 Sergio is 이 to wear his 사람을 HoloLens device, 캡처를 and I'm going to wear 해서 mine, we can see 홀로렌즈라는 each other in 이 full 헤드 마운트 3D 디스플레이 in real 장치를 time. 쓰게 We can 되면 interact and communicate as if we're 아래쪽 co-present. Sergio, can you walk 이러한 around my 결과가 space? Can you walk behind 마치 this chair? 실제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So we're doing 표현이 everything to give the 된다라고 impression that 보시면 Sergio and I 되겠습니다. are present in the same space. Sergio, let's just do a high five. That's Bye-bye. great. Thank you, Sergio. We call this technology holoportation. Now, to make all this happen, we've had to create 그래서 a new 이 type of 멀티플한 3D 어떤 capture 카메라를 technology. 통해서 I'm surrounded by these 3D cameras that we've 이 developed in our 사람을 team. 실시간으로 Each of 캡처를 them is 하는 거죠. capturing me from a separate 캡처를 viewpoint, 하고 and we're 이 fusing this 캡처된 data 어떤 together to 사람 create a 백그라운드 temporally 여기 consistent 보이시죠? model, 예, as you 캡처된 can see 어떤 reconstructed live 그 behind me. 3D 모델을 Now, the camera that's 롱캡지에 filming me 보낼 has 수 a 있게 HoloLens 됩니다. tracking system attached. 결국에 이러한 어떤 And this allows us 메타버스 to take these 3D 플랫폼을 models 구성을 and 하기 composite 위해서는 them in real time into 굉장히 the real world, 초고속 as you 통신망이 can see here. 필요하다. And that gives 굉장히 you a 이게 sense of the 고용량의 fidelity 데이터다 of the 보니까 reconstructions that 초고속 we can 통신망이 achieve. 필요하다라고 Once we 판단을 have 하실 these 수가 있겠습니다. reconstructions, 이러한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뭐 키워드 서비스가 향후에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서비스는 어떤 부분인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은 VR, AR, 즉 VR이라고 하면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고요. AR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VR, AR이라는 이 기술을 그 폴 밀그램이라는 이분이 94년도에 Reality and Virtuality Continuum 연속체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리얼리티고요. 그 다음에 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Virtual Reality,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단절된 공간을 이제 Virtual Realit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하고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가 있는데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정보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포켓몬고 같은 걸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가상의 어떤 공간에 대한 가상의 객체죠. 객체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환경에 가상의 물체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보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제 환경에 대한 정보량이 훨씬 많겠죠. 예, 가상의 객체는 뭐 이게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증강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증강현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은 영어로 하면 Augmented Reality고요. 뭐 줄여서 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ugmented Virtuality, 이거는 뭐 역사 스페셜이라든지 뭐 일기예보 같은 걸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정보량이 뭐 가상이다 보니까 이게 가상의 정보량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실제 사람을 캡처를 해서 아까 뭐 홀로포테이션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캡처를 해서 합성을 한 거죠. 그러면 가상을 증강을 한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량적인 측면에서 가상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증강 가상, 뭐 영어로 하면 Augmented Virtual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Augmented Reality, Augmented Virtuality 두 개 다 실제와 가상을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혼합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개를 합쳐서요. 그래서 혼합 현실을 줄여서 우리는 Mixed Reality, 영어로 Mixed Reality고요. M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VR, AR, MR에 대한 어떤 정의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 VR, AR, MR을 뭐 굉장히 뭐 키워드가 뭐 세 개의 단어가 조합된 거다 보니까 길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는 VR, AR, MR을 뭐 한 단어로 X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X는 extended의 첫 번째 E가 아니고 X를 이제 따온 거고요. 확장 현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확장 현실입니다. 확장 현실을 우리 XR이라고 해서 VR, AR, MR 오늘 세 개를 하나로 줄여서 XR이라고 최근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VR에 대해 관련된 기술은 뭐 전반적으로 여기 VR, 버추얼 리얼리티인데요. 전반적으로 사람의 어떤 오감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오감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될 겁니다. 다섯 가지의 어떤 센서리 인포메이션, 어떤 그 사람의 감각이 되겠죠. 오감에 대한 감각을 얼마나 충실하게 표현하는가라는 게 기술적인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 이미지 요거를 이제 왼쪽 요 이미지를 증강현실을 이미지를 확대한 겁니다.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리얼과 실제와 가상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거, 뭐 포켓몬고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왼쪽의 이미지에서 가상의 객체를 내가 뭔가 터치를 했다. 그럼 가상의 객체가 리스판스를 하겠죠. 뭐 포켓몬고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포켓몬이 그 실제 환경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표현이 되고 표현된 가상의 캐릭터 포켓몬에게 가상의 공을 던져서 상호작용을 하면 그 가상의 포켓몬이 리스판스를 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비티,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있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3D 리얼 월드, 실제 세계죠. 실제 세계의 레지스터, 정합을 하는 겁니다. 요 컴바인 하는 거는 다릅니다. 컴바인 하는 거는 우리가 합성하는 거고요. 레지스터 하는 거는 정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합은 정확하게 합성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걸 마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마커 위에 가상의 이 물체가 정확하게 탁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증강현실의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은 요 실제 세계에 있는 이 마커와 같은 실제 세계의 물체가 있을 테고요. 이 실제 세계의 물체에다가 가상의 물체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합, 레지스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증강현실의 어떤 key features, 증강현실의 뭐 핵심되는 기술이라고, 세 가지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돼야지 증강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산업에서 뭐 이러한 어떤 그 이미지와 같은 시나리오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산업에서 고장이 났다. 산업 현장에서 뭐 고장이 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즉각적인 어떤 수리가 필요하겠죠.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품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정확한 위치에 가상의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나사가 지금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나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부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 실제 환경의 공장 상황에서 부품의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의 정확한 위치에 내가 뭔가 가이드를 줘야지, 뭐 고장을 즉각적으로 수리한다든지 고장 상황을 뭐 매뉴얼적인 측면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합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Last year, Apple launched augmented reality on 같은 iOS 경우에는 devices with AR. 갑자기 뭐 비전 프로를 발표한 건 아니었고요. 2017년도 뭐 그 전부터 뭐 증강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다운로드 많이 받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컴퓨팅적인 성능이나 그다음에 카메라의 어떤 기술들은 좀 발달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거의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뭐 증강현실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을 뭐 구현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7년도에 나온 어떤 애플에서 소개한 컨셉, 실제 구동된 어떤 영상이라고 보면 Last year, Apple launched augmented reality on iOS devices with ARKit. This year, ARKit 2 is coming out with iOS 12. What's the big difference? Multiplayer. Now you can have all sorts of shared experiences between devices that can either be local or in the cloud. Google did something like this with something called 지금 Cloud 보시는 Anchors at 영상처럼 Google I/O, and that can work between Android and iOS. 애플의 That's cloud-based. 스마트패드, Here, you don't have to make it 아이패드겠죠. cloud-based. 아이패드를 This ARKit 두 2 사람이 can work on 들고 있고요. anywhere from 2 iPads 이 or 2 공간에는 iPhones 지금 to maybe 1,000. 어떻게 보면 책상만 And this 있다고 particular 보시면 software that we tried on these tables 이 was 공간에 a slingshot game 가상의 called 어떤 SwiftShot 콘텐츠, that's test code 콘텐츠를 이렇게 and allowed 띄워두고 us to play some sort of crazy slingshot game on these tables which are empty. But if you 사람이 hold the iPad up, 같이 hey, it's a whole 실시간으로 bunch of blocks 상호작용을 that we're able to use. And Vanessa and I were able to launch balls back and forth, and we both saw the exact same game boar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Now, that could be used for things like Lego, maybe in the future could be used for things like Pokemon, it could be used for things like shared worlds and art projects. Multiplayer AR is the big.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을 드렸고요. 뭐 일부 뭐 그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증강현실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VR, AR 기술에 대한 어떤 용어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어떤 오래전부터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어떤 증강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영상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초기의 어떤 VR 시스템 뭐 같은 경우 이 초기라고 하지만 이 최근에 이제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요 헤드셋이라고 하는 거죠. VR 헤드셋은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었고요. 한 뭐 195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굉장히
뭐 천천히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초기에 VR 시스템이라고 이 이미지를 뭐 지금 나와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그 V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컴퓨팅 어떤 지금 컨피규레이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용 뭐 이때는 PC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SGI라는 어떤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기업에서 그동안 전용 어떤 워크스테이션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지금 가상현실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모든 게 지금 와이어로 연결이 돼 있죠. 유선으로 연결돼 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뭐 실리콘 그래픽스의 요 엔지니어들이 이 실리콘 그래픽스는 회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엔지니어들은 전부 다 엔비디아를 갖고요. 그 엔비디아가 그 최근에는 굉장히 뭐 GPU를 통해 컴퓨팅 또 뭐 처리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초기에는 이 하드 코딩을 했습니다. 일일이 뭐 코딩을 통해서 가상실 콘텐츠 구현하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뭐 어떻게 상호작용을 지원할 건지 구현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작 도구 굉장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유니티, 그다음에 언리얼 같은 어떤 저작 도구를 통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생산성을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거의 뭐 조금만 습득하시면 프로그래밍 스킬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요. 지금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이러한 컨텐츠, 실시간으로 구동되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가상의 어떤 농구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바닥, 터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니티라는 이 툴에서 가상의 공, 스피어, 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은 평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하나씩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스켓볼, 농구공의 어떤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구글링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요. 요 스피어에다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입히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한 뭐 1, 2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공이 앞쪽의 영상처럼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속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물리적인 속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버튼을 몇 번 누르면요, 그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이 그 유니티 안에 있는 그 어떤 일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두고 그래비티, 여기 중력이죠. 중력을 체크를 딱 이렇게 하면요, 뭐 프로그래밍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게도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농구공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요. 그러면 농구공이 이렇게 탁 이렇게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요. 뭐 약간의 이게 굉장히 실세계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가상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나야 되는 거죠. 충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유니티라는 이 툴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구공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좀 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바닥에 대한 그 재질, 속성, 뭐 예를 들면 이 바닥이 농구장의 어떤 뭐 공이 진짜 굉장히 잘 튀기는 어떤 공간일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진흙일 수도 있을 테고, 뭐 아이스링크, 뭐 이런 어떤 마찰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약간 물리적인 속성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니티라는 이 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스니스, 이게 약간은 뭐 그 충돌이 났을 때 얼마나 공이 뭐 바운스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찰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영상은 뭐 아까 그 바운스 니스를 우리가 부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거는 한 100이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한 0.1, 얘는 0.5, 얘는 한 0.9 이렇게 하면 각각 공이 얼마나 바운스니스에 대한 어떤 속성들이 부여가 됐는지를 뭐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한 줄만 딱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골프 같은 거를 예를 든다면 바람이 불었을 때 이 골프 공이 어떻게 약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동을 할 것인가, 뭐 회전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뭐 이 상황적으로 이 예제 농구공이 뭐 태풍이 불었다고 봅시다. 태풍이 불었으면 요게 축이 이제 x 우리 3차원의 세계니까요. x, y, z 축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dd force라는 이 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축으로 10만큼, y축, z축은 0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게 상대적인 어떤 값이긴 하지만 x축으로 이 농구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중력은 아까도 적용했으니까요. 중력 적용된 그 바람에 의한 어떤 영향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add force뿐만 아니라 add torque를 통해서 이 회전력에 대한 부분도 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뭐 제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이 영상에서 약간 슬로프가 있었죠. 이렇게 이 슬로프는 이 평면을 좀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고 회전을 하면 슬로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운드는 뭐 mp3 파일이라든지 웨이브 파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 캐릭터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뭐 CAD 같은 어떤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보통 이제 영화 제작할 때 쓰는 그 오토데스크사의 3ds max나 마야라는 툴을 이용해서 뭐 구현을 실제 뭐 디자이너가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모델을. 뭐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이 만든 다른 디자이너가 만든 이 3D 모델을 구매를 하면 됩니다. 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그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겠지만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앱을 이제 앱 스토어 같은 데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잖아요. 뭐 그런 거와 같이 이런 어떤 유니티 3D라는 툴을 통해서 툴 안에서는 에셋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셋 스토어에서 이런 어떤 캐릭터 3D 모델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유료로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는 좀 더 뭐 퀄리티가 높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뒤에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약간의 캐릭터에 그 애니메이션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들도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굉장히 뭐 모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게 3D 그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모션 데이터들을 뭐 구매를 하든지 뭐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부여를 할 수 있다. 쉽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소개해 드린 이유는 결국에 이제 VR, AR, 메타버스 뭐 이러한 컨텐츠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뭐 쉽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컨텐츠 만든 예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그 전공을 프로그래밍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 조작하는 스터디만 좀 해보면 뭐 언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접근을 하기가 뭐 쉽다라는 표현을 뭐 하기 위해서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에 어떤 적용하기 위한 어떤 VR, AR 이러한 기술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VR, AR에 대한 기술, 메타버스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통해서 약간은 이제 이해도 하시고 어떻게 뭐 예를 들면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산업에 적용하는 VR, AR 기술 도대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에는 뭐 굉장히 이제 뭐 생산 프로세스가 있을 테죠. 뭐 이건 자동차의 어떤 그 생산 프로세스인데요. 뭐 산업마다 좀 다를 겁니다. 다른데 뭐 자동차의 예를 들면 디자인 설계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정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럼 생산하고 뭐 간혹 가다가 공장이 이제 뭐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비가 필요할 테고요. 그럼 전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제품 정의하고 스타일링, 디자인, 제품 생산 활용, 유지 보수, 전문 훈련 뭐 이런 부분들이 딱 이제 프로시저하게 이렇게 생산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제조 공정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어떤 VR, AR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디자인 설계를 어떻게 검증하겠는가, 그다음에 생산 공정을 어떻게 검증하겠는가, 설비 정비 가이드를 어떻게 하겠는가, 전문 교육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공정에 좀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요. 제품 설계 디자인하기 위해서 크레이 모델링을 하게 되고 크레이를 이제 크레이 진흙을 통해서 실제 자동차를 스케치된 실제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CAD 설계하고요. 생산 설비 뭐 배치를 해야 될 테고요. 그럼 생산 라인도 우리 어떻게 보면 뭐 공정에 대한 사전의 어떤 시뮬레이션, 그다음 매뉴얼 기반의 정비 보수, 뭐 신입 재직자 직무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산업의 적용형 VR, AR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업에서 이게 연구개발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현업에서 사용한 사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대형의 어떤 스크린에 자동차를 투영을 해서 디자인, 품평을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 CAD 데이터를 몰입형의 어떤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검증하는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생산 공장을 사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로봇이다, 생산 설비다. 이게 가상의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실제 설비하고 충돌이 나는 거라든지 이 공간을 뭐 사전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검증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용접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박, 도장, 페인트, 시뮬레이터 등에도 우리가 기술 개발 사례가 상용화됐고 이미 기술의 진보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훈련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햅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이게 그 포스 피드백, 뭐 힘을 딱 부여하면 그 부여된 어떤 힘을 반력감을 제공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적인 장치입니다. 이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조립성을 미리 검증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술들도 뭐 선진 어떤 그 국뿐만 아니라 그 현업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해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 그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그 실제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데이터로 어떻게 이제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컴퓨터 구성을 좀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VR 전문 분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세계를 가상의 공간으로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떤 이 이미지처럼 그 실제 세계를 굉장히 고정밀로 캡처를 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가상의 공간에서 훈련도 해보고, 고장도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산업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부여를 해서 많은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캡처 기술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이제 굉장히 고정밀로 캡처하는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좀 진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합니다. 3D 데이터 모델을 캡처를 하는 어떤 기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가상의 휴먼입니다. 가상의 버추얼 휴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 이미지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생존자 홀로코스트 뮤지엄 일리노이에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면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가상의 어떤 휴먼, 버추얼 휴먼으로 구성을 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은 저 유사하게 이렇게 캡처한다. 물론 이제 고정밀의 어떤 카메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떤 고정밀의 어떤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어떤 웹캠을 통해서 저를 이제 가상 휴먼으로 만들었고, 가상의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공간에 이제 투여를 해서 원격지 화상회의 어떤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의 이슈는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그 AI, 인공지능 기술들, 보통 AI, Io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데 이 부분 혹시나 산업 현장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강현실과 IoT를 접목을 해서 AR, IoT라는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 IoT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럼 증강현실 관점에서도 IoT 센서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정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프린트기가 고장이 났을 때 굉장히 수리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증강현실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좀 더 직관적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매뉴얼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증강현실 어떤 걸 구동하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여기 실제 전등입니다. 실제 전등을 이렇게 비추고 비춘 뒤에 이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물론 최근에 이제 IoT 이런 장치들 원격지에서 그 디바이스를 우리가 제어하는 어떤 기술, 앱을 통해서 제어하는 이런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어떤 장치들을 즉각적으로 제어하겠다라는 게 어떤 미래 기술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 개발된 결과인데요. 그래서 가상의 휴먼이 전등을 켜라라고 이제 가상 휴먼을 통해서 명령을 제시하면 가상의 어떤 휴먼이 전등을 켜준다든지 꺼준다든지 라는 어떤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 세계의 그 사람을 위한 어떤 기술을 위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VR, AR 이런 기술들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VR, AR에 대한 기술이 어떤 부분이 있냐, 그 다음에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키워드가 VR, AR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 산업 현장에 많은 부분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바라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산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VR의 기술이 그렇게 개발하기 어렵지는 않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은 부분 좀 직접 개발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청취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